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오늘은 아비제이드 디 엔라이턴먼트 어브 더 월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컴퓨터의 도움과 번역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했기에 매끄럽진 않겠지만 거의 7시간에 걸려 작업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평평지구 채널이 구글 유튜브 측에서의 제재로 영상 업로드라도 되라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또 걱정을 안겨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제 2판 세상의 계몽 존지 아비자이드 지음. 이 책은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를 담고 있으며 태양과 달, 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여주는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12년 제 2판 수정 및 확장판 세상의 계몽 존지 아비자이드 지음. 이 책은 제 생각에 지구가 평평하고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과 달, 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몇몇 증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지 아비자이드 1910년 5월 13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912년 저작권 등록 존지 아비자이드 매사추세츠 보스턴 쇼무트 애비뉴 48번지 1912년 6월 6일 존지 아비자이드 귀하 타일러 스트리트 121번지 존경하는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의 평평한 지구책을 읽었으며 매우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과 모든 연령대의 남녀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지적이면서도 정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물의 표면은 평평할 수밖에 없고 모든 육지는 단 하나의 표면만을 가지며 다만 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비해 매우 작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구는 너무 크고 밀도가 높아 움직일 수 없으며 태양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가르침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거짓된 개념을 깨뜨리기 위한 어떠한 도움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윌리엄 파일 드림 세상의 계몽. 이 책은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를 담고 있으며 태양, 달, 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담은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지 아비자이드 지음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제 2판 서문. 이 책은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랍어로 집필했으며 미국인 대부분이 영어를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 생각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을 위한 좋은 토대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당신의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 세상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과 달, 별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 다른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실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다른 진실은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 자체로 증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목차 제1장 물에 관하여 제2장 땅에 관하여 제3장 해달 별에 관하여 제1장 물에 대하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지구에는 육지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물이야말로 지구가 평평하고 수평이며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은 액체로서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스스로 수평을 찾습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은 지구의 어느 방향으로도 거의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액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물이 둥근 지구 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공 모양의 물체 위에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머문다면 지구는 둥글다는 뜻이지만 물이 흘러 떨어진다면 지구는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냄비에 물을 채우고 중앙이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내려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바다의 물도 둥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 안의 물이 평평하고 수평적이라면 바다의 물도 역시 평평하고 수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은 수평이며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이는 땅이 평평하고 둥글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땅은 완전히 평평한 것은 아닙니다. 산과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이 계곡 안에 들어간다면 땅은 평평하고 수평이 될 것이며 바닷물보다 더 높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직접 물과 햇빛, 해가 떠오르는 모습, 햇살 등을 통해 지구가 둥글거나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들과 책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내놓는 증거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당연히 아이들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둥근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고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구는 둥글고 움직인다고 믿으며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물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가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제1장 물에 대하여 계속. 건물을 보면 그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멀리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 진실을 밝혀냅니다. 지구에 관한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까이 있는 증거일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증거들은 매우 훌륭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증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그림자를 달에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종종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저녁이나 아침에 달과 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배들이 일렬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사람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측정하고 해석했을 뿐, 입증한 것이 아니라 추측했을 뿐입니다. 그는 물과 땅이 둥글다고 생각했지만 물은 그렇게 둥근 형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지리책에서는 마지막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물이 둥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물이 평평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현명했다면 여러 위치에서 증기를 측정했을 것이며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마치 15퍼즐처럼 말이죠. 한 줄, 열 대각선 모두 더해서 15가 되어야 하는 수 퍼즐 예시. 중앙의 숫자 5를 빼버리면 어떤 방향에서도 15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 지점에서 배를 관찰하고 측정하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배도 같은 방식입니다. 중앙에 놓지 않으면 바닷물이 둥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배를 이용한 이 증거를 실험해보면 바닷물이 수평이고 평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가까운 증기선을 보면 그 배는 원래 크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은 액체이며 둥글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멀리서 보는 시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야드 떨어지면 글씨를 읽을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큰 배를 보면 가까울 때는 크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반대편 해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볼 때는 크고 멀어질수록 작게 보입니다. 이것은 물이 평평하고 수평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멀리 있는 시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이 평평하고 곧으며 수평이라면 육지도 역시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많은 지리책을 읽어보았고 그들은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관련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고 단지 추측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뇌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추측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땅과 물 둘 다 둥글며 항상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돌고 있다면
바닷물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지를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고 빠르게 돌려봐라. 물은 양동이가 멈출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지구가 양동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구를 누가 돌리고 있는 걸까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면 그 축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철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가 축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며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언서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물 위에 떠 있으며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구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누워있거나 회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공중에 띄워서 그것이 스스로 회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시도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동이를 흔드는 것도 정확한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동이를 흔드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동이 스스로는 회전할 수 없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동이의 바깥면에 물을 뿌려보세요. 분명 양동이를 돌리기 전에 물은 땅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바다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모든 물은 흘러내려 지구 위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회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단 한 방향에서만 불어야지 북남동서 사방에서 불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지리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배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마치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돛대가 작고 낮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배 위에 서 있다면 그는 육지를 낮게 보고 자신을 높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산이 높은 해안이 있다면 바다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배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 산이 작고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거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평평하고 수평적이며 액체이기 때문에 다른 상태일 수 없습니다. 액체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이제 다른 증거를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평평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5척의 배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또 다른 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이 중앙의 배에 있다면 다른 배들이 마치 낮은 곳에 있고 당신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척씩 돌아다니며 탑승해 본다면 처음 타고 있던 배가 다시 낮아 보일 것입니다. 어떤 배에 타고 있든 그 배가 가장 높아 보이지만 이는 단지 착시이며 지구나 물이 둥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배들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면 당신이 중앙의 배에서 양옆을 보면 다른 배들이 움푹 꺼져 보이고 자신은 높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배에서 볼 때는 당신의 배가 낮고 자기 배가 높아 보일 것입니다. 바닷속에 언덕이나 계곡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이 지리책에서 말하듯 둥글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물은 땅이 고정되어 있으며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2장 땅에 대하여 땅은 하나의 덩어리로 고체이며 전 지구의 바다 아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책에서 주장하듯 지구가 둥글고 움직이는 것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평평하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액체이고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땅도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바람입니다. 그들은 이를 대기의 트머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매일 자전하고 있다면 바람은 한 방향에서만 불어야 합니다. 기차가 움직일 때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지만 기차가 멈추면 바람도 멈춥니다. 아무도 매일 같은 속도로 지구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어떤 때는 매우 강하게 불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불며 심지어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불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거의 바람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지구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바람의 압력도 항상 그 방향으로 일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한번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기구나 비행선을 타고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하늘 높이 올라간 뒤 다시 내려왔을 때 자신이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도착한다면 지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구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내려온 지점은 이미 멀리 사라져 있어야 했겠지요. 또한 지구가 회전하고 있고 새나 비행선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그들은 항상 이전에 있던 장소 위를 다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장소 위를 날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국 지구는 둥글 수 없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물이며 물은 평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담은 냄비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물은 반드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었다면 바닷물은 수많은 도시와 나라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나 자동차, 배를 타고 있을 때 그것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방식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중력이 있어 모든 것을 잡아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직접 보거나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하고 절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개념만 맹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오직 중력의 법칙 때문이라고만 믿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것들, 예를 들면 죽은 몸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은 스스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나 연기처럼 가벼운 것들, 혹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모두 아래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아래의 구분을 알고 있으며 이런 어리석은 이론을 믿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아이들이 중력과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돌며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다고 배우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존재했다면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새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나 있어야 하지만 기체나 풍선, 비행선 등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보시죠.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머리와 발이 뒤바뀐 듯한 현상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천장에 매달려 거꾸로 선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중력이 지구에 붙잡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하고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중력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즉 지구가 둥글고 움직이며 태양이 정지해 있고 지구보다 크다는 말을 그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찾은 뒤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태양이 지구 위를 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3장, 해달별에 대하여. 이번 장에서는 태양, 달, 별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들을 소개합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 저는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정지되어 있다면 태양은 하늘을 원형으로 돌며 비추는 나라만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보다 더 크기 때문에 태양은 모든 세상을 한 번에 밝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며 그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만 망원경은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다고 믿지 마십시오. 태양은 지구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해 뜨는 장면과 햇살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만약 태양이 지구보다 더 컸다면 모든 세상을 한 번에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에 창문이 있는 방에 있다면 태양빛은 항상 바닥 근처에 비치고 천장에는 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 높은 방에 있어도
태양은 그보다 더 높게 있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항상 높은 위치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햇빛이 천장에 비친다면 그건 태양이 낮은 곳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며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천장에 빛이 닿지 않는다면 태양은 항상 높고 지구는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높이 떠 있으며 지구 위를 원형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태양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 낮은 짧고 날씨는 추워집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태양이 다시 가까워지고 낮은 길어지며 따뜻해집니다. 태양이 가까운지 먼지는 그 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도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과 빛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을 잘 살펴보면 태양이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지점에서 출발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지구 아래를 지나 다시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오렌지처럼 둥글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지구 아래를 통과해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구가 평평하고 수평적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이미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침반을 따라 움직이는데 나침반은 항상 지구의 중심인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적도 근처의 평평한 지역을 원형으로 여행하며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평하고 수평한 길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나침반 없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간다면 그들은 길을 잃고 물, 얼음, 어둠밖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높고 작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미국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는 마치 낮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정오 무렵이면 태양이 머리 위로 매우 높게 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같은 날 오후에 태양이 매우 낮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소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커다란 함몰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양이 아시아나 미국에서는 낮게 보이고 유럽에서는 높게 보인다고 해서 지형이 움푹 꺼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모두 평평하며 태양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도해 페이지 요약, 태양과 달의 움직임, 태양의 이동도, 해가 뜨고 오후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좋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말할 것도 없이 지구를 원형으로 돌고 있으며 태양이 이곳을 지나면 높이 떠 있게 되고 그 태양이 향한 방향의 장소는 낮이 됩니다. 도해 설명. 태양의 위치는 A, B, C, D, E로 나뉘며 각각 오전, 정오, 오후, 해넘이를 의미. AM, 눈, PM, 선셋 표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순서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태양광선 썬빔이 각 대륙에 비치는 방향 묘사. 나침반 형태의 노스 기호 포함. 달의 이동도. 이번에는 달이 뜨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달 역시 지구를 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곳에 도달하면 낮이 되고 태양이 떠나가면 밤이 됩니다. 도해 설명. 문라이즈, 문나이트 문 세 순서로 달의 궤적을 표현. 아메리카, 아시아 지리와 인물 배치. 별과 밤하늘, 그리고 각 위치에서 달이 뜨고 지는 모습 시각화. 도표 설명. 도표 속 햇빛 선 위에 있는 A, B, C, D, E는 태양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선, A는 아침에 처음 태양을 볼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태양은 낮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자나 자신의 그림자를 관찰해보면 태양이 멀리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고 가까이 오면 그림자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태양이 둥글고 작으며 지구보다 작고 높은 곳에서 원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B는 오전 중 태양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양빛이 위에서 직접 비추기 시작하고 몸이 따뜻해지며 그림자는 더욱 짧아집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면 이것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이때 태양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머리 위쪽에 떠 있고 가장 따뜻하며 그림자도 가장 짧습니다. D는 오후를 뜻합니다. 이때는 태양이 점점 멀어지며 그림자는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E는 태양이 아주 멀리 떠나는 시점입니다. 날씨는 서늘해지고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원형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몰 전 태양광선과 그림자를 측정해보면 태양이 항상 높고 움직이고 있으며
나라에서 나라로 지구 위를 원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몰전후로 달과 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태양이 둥글며 지구보다 작다는 것과 태양이 원형으로 움직이며 빛이 닿는 모든 지역 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이 어느 지역을 떠나면 그곳은 밤이 되고 태양이 도달하면 그곳은 다시 낮이 됩니다. 이 도표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에 대한 증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태양은 매우 높습니다. 둘째, 태양은 지구보다 작습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태양을 보게 될 것이고 미국 사람들도 같은 시간에 머리 위에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세 번째 증거는 지구가 평평하고 수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태양이 지구 위를 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그것이 정면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 위를 원형으로 움직이며 지나갑니다. 태양광선과 그림자를 보면 태양이 작고 둥글며 지구보다 작고 높이 떠 있고 원형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한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램프를 탁자 위에 놓고 손을 가까이 대보세요. 손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램프를 천장에 가까이 올려놓고 보면 그림자는 짧아지고 손 위에 바로 비치게 됩니다. 이처럼 관찰을 통해 태양이 지구보다 작고 지구 위에서 원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하다면 지구가 움직이는지 태양이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려면 잠시 멈추고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또 하나의 증거는 지구가 평평하고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이 한쪽으로 내려가고 다른 쪽으로 올라간다면 지구는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그런 느낌이나 관찰이 없다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태양이 정말 크다면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시간에 태양을 머리 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별로 태양의 위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태양은 크지 않습니다. 태양을 우산에 비유해 봅시다. 우산이 매우 크다면 도시 하나 전체를 덮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범위가 제한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태양이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크다면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위치에 태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태양은 지구보다 작으며 지구는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과 달과 별은 작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인디언이 우산을 증거로 들며 태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산이 충분히 크다면 나도 저기 머리 위에서 볼 수 있을 텐데.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태양이 충분히 크다면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모두 같은 시간에 머리 위에서 태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이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깨어나서 진실을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어보세요. 지리책처럼 추측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몸,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리책은 지구가 자전한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지구가 도는 것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평평하고 정지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리책은 또 태양이 정지해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태양이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리책의 말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추측만 하고 있고 그 추측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교수들이 했던 말들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실수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여러분을 깨우고 이 모든 착각과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낮은 곳에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나 오후의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은 항상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평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거리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낮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안개 낀 날 들판에 서서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안개는 높이 떠 있고 멀리 있는 안개는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서 있든 지평선은 똑같이 보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잘 관찰해보면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증기선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졌을 때 앞에 두 개의 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리 밑을 지날 때 저는 그 다리가 매우 높다고 느꼈고, 곧바로 두 번째 다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다리가 물 가까이 아주 낮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첫 번째 다리와 똑같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다리를 돌아봤더니 이번에는 그것도 낮게 보여 거의 물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다리 모두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들을 낮게 보이게 한 것은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간격으로 전신주가 있는 긴 도로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기둥은 높아 보이지만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작고 낮아 보이고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둥의 높이는 같습니다. 단지 거리의 차이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늘에도 적용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뜰 때 태양은 낮은 곳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은 항상 높이 떠 있으며 단지 멀리 있을 때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태양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특정 부분에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우산과 같아서 한 번에 몇 명만 가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동시에 모두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산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항상 평평했고 앞으로도 평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여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미치지도 않았고 아이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만 듣고 믿지만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깨어나 진실을 판단할 나이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물이 둥근 표면 위에 머물 수 있어야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장에서 말했듯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다면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장 좋은 지식을 찾아보고 마음속으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저라면 그런 말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구가 둥글 수 없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면지구 관련 책이나 지도를 구매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물, 바람, 땅, 그리고 태양 그 자체가 주는 증거들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눈과 두뇌를 사용해서 이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제 아이디어에 대해 더 설명을 원한다면 제가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존지 아비자이드, 보스턴, 매스, USA 더 엔드. 친애하는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시게 된다면 꼭 두세 번 이상 정독해 주시고 각 문장과 증거를 하나하나 곱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옳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책에 나온 증거들을 직접 검토하시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모인 이름들로 저는 어린이들에게 지구는 둥글다, 태양은 정지해 있다는 터무니없는 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진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저는 증거도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들의 추천서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추천서나 이 주제에 대한 좋은 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증언들을 책 세 판에 수록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평면지구에 대한 좋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제게 보내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인쇄하고 그분의 이름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더라도 제 아이들은 이 기반 위에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지 아비자이드 넘버 121 타일러 스트리트, 바스턴, 매스. 추천서 1. 뉴욕 추기경 관적 1912년 4월 8일. 추기경 파를리께서는 귀하의 책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를 받으셨고 그 깊은 연구와 노력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제임스 루이스, 서기. 이 영국 리버풀. 1911년 1월 26일. 프로프 H.B. 누턴 과학 석사. 보스턴의 친구를 통해 귀하의 훌륭한 책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기초 이론이 있으며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는 매우 훌륭한 작업입니다. 산미국 언론 작가 협회 어메리컨 프레스 라이터즈 어소시에이션 A. F. 힐 총무겸 회계. 귀하의 책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는 잘 받았습니다. 표지에 성조기를 사용한 점은 매우 좋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지구의 장거리 수면 평탄성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귀하가 잘못된 과학과 교육을 무너뜨리는데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작으며 그 빛이 지구의 일부에만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단연간 평면지구 이론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연구자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AURINF HIL의 건축가 바스턴, 매스. AURINF HILL 1910년 9월 24일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어리석은 지구 구형 환상을 깨뜨리는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요크 1911년 5월 20일엔 A. MOKROGEL 아로다 편집장. 귀하의 편지를 받고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귀하의 책은 더 가이던스라는 아랍 신문에서도 소개될 만큼 가치 있는 책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주장을 자세히 실은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사 날짜 1910년 6월 25일 세일럼, 오러건 1911년 3월 23일 루이스한. 어젯밤 귀하의 책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를 읽었습니다. 그 안의 증거들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온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희는 함께 협력하여 지구 모양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플리머스 1910년 9월 13일 레브 J. P. 블랜드. 귀하의 소책자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독립적인 사고와 정직한 접근 방식에는 큰 존경을 표합니다. 데니선 하우스, 바스턴 1911년 4월 15일 HELENAS DUDLEY. 귀하의 책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음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주의 진실에 대한 이 책은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뉴요크 마치 20일 1911 WILLIAMJ HUTCHINSON M S. 귀하의 책을 구입해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지구는 정지해 있다는 주장은 참으로 설득력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하고 있으며 그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요크 준 16 1910 데니얼 J. FAOUR & BROS. 귀하의 책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를 받았습니다. 아직 읽을 기회는 없었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이 책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 1910년 11월 3일 데니얼 J. FAOUR & BROS. 귀하의 자서전 형식의 책을 읽어보았으며 매우 훌륭한 기반 위에 쓰여진 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바스턴 1912년 1월 2일 필럽 K. NAOUFAL 허드선 클러브 서기.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를 읽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이며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스턴 1910년 8월 6일 루이스 PENNINI 선박 중개인, 공증인. 귀하의 책을 주의 깊게 읽었으며 과학적 가치가 크고 매우 주목할 만한 책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는 귀하의 주장에 매우 동의하며 전적으로 진실되고 흥미롭다고 믿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할 생각입니다. 찰스타운, 매스 1911년 7월 29일 W.W. 리치 인수협자. 지구가 평평하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귀하의 노력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TONURINE 마운트 레버넌 시리어 HABE CURY THRUBY. 지구가 평평하고 정지되어 있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를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믿지 않으며 그런 잘못된 이론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스턴 1910년 7월 14일 JB 탐프선 버로즈 PL 바스턴.
귀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안의 주장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은 하늘과 물의 구분, 계절, 낮과 밤의 운행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귀하의 책과 완벽히 일치함을 보았고 기도하며 귀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바스턴 1911년 5월 29일 SEGAN 조서프 GAGAH 귀하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평한 지구 이론에 대해 귀하의 아이디어와 증거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귀하의 책이 옳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하의 책을 읽고 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바스턴 1912년 4월 19일 헬러너 S. 더들리 데니선 하우스 귀하의 책 더 엔라이턴먼트 오브 더 월드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 담겨 있고 대단히 잘 쓰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동봉해드리며 더 많은 사본을 원합니다. 존지 아비자이드의 주석 1911년 4월 27일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스 교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 책을 인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둥글 수도 있고 귀하처럼 정지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책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돈이 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만 말했지 본인의 진짜 생각은 숨겼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는 태양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동의하게 되면 본인의 가르침이 무너지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지질학 박물관 J.B. 우드워스 1911년 2월 23일 연구가 너무 많아 회신이 늦었습니다. 귀하의 책을 보고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귀하가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둥글든 평평하든 우리는 단지 적은 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비자이드의 회신 1911년 4월 3일 1911년 2월 22일의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만 늦게 영어를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진실을 더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존지 아비자이드의 반박글 당신은 제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 책에 그것을 설명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당신은 단지 책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책을 다시 읽고 그 안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을 따라 제 책을 다시 읽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 진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제게 다시 편지를 보내셔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존지 아비자이드 바스턴 글로브 1910년 8월 27일 EA 스캔넌 귀하의 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부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스턴 글로브 1911년 1월 30일 EA 스캔넌 귀하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예외입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귀하의 이론을 반박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스턴 메스 1911년 4월 20일 존지 아비다드 EA 스캔넌 바스턴 글로브 1911년 1월 30일자 귀하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는 제 주장에 거의 다 동의한다고 했지만 단 하나, 중력 그래버티의 존재만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것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힘이 사라지면 움직임도 멈춥니다. 하지만 새나 사람처럼 살아있는 몸체는 원하면 위로도 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지 아비다드 브루클라인 메스 1910년 5월 7일 찰스 W. 모스 귀하의 원고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교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귀하의 문장은 외국인의 표현법이라 너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보였고 전 세계에 이 책을 판매하시려면 표현을 다듬는 편이 좋겠습니다. 책이 출간 준비가 되면 꼭 다시 교류하고 싶습니다. 찰즈 W. 모스. 저서 지구는 평평한 정지면인가? 아니면 회전하는 구인가? 지구는 정지 상태인가 움직이는가? 저자 세일럼. 오러건 1912년 4월 18일 루이스 한. 귀하의 책 제2판을 받아 그 사본을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귀하의 주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지구와 별들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모든 증거들이 참되고 정확합니다. 지구는 절대로 회전하거나 둥글지 않으며 평평하고 정지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루이스 한 신성 개혁 디바인 레퍼메이션 대표.